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병든 몸으로 이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사르레는 엄동설한 가다이를 낳고 자리에 누운 며느리 옥년이 시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젖먹이 아이는 시댁에 남긴 채 옥년은 홀몸으로 친정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으며 세상 모두가 이덕문을 냉혈하니라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옥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으니 시아버지를 원망하기는커녕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시아버지 이덕문이 병든 며느리를 쫓아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야단몽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때는 조선 한 고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옥년이 시댁에 시집 온 지 꼬박 2년이 되던 해 드디어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집안에 오랜만에 큰 경사가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옥년은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채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남편 창수가 방문 너머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메었고 시어머니 술래는 손자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복동이라 지었지요. 시아버지 이덕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손자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굳은 얼굴에 희미하게 번지던 미소를 옥년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시집 온 일에 늘 과묵하고 차가웠던 시아버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옥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었지요. 허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출산을 치르고 난 뒤부터 옥년의 몸이 좀처럼 회복되질 않았으니 처음에는 일에 있는 산후에 피로련히 여겼지요. 아랫목에 누워 미음을 받아먹으며 며칠이면 나아지겠거니 하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고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이 되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밤이 깊어질수록 기침이 잦아졌지요. 옥년은 스스로도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이 그냥 지나칠 증세가 아닌 것 같았지요. 허나 옥년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서방님이 불안해할까봐 힘겨운 숨 사이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하였지요.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술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창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의 방을 드나들며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년은 그럴 때마다 당신은 복동이나 잘 봐주세요라 하며 남편을 내보냈지요. 제 걱정보다 아이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 옥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은 얕은 잠에서 깨어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방문 너머 마당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창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 이덕문이었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그저 서 있었지요. 옥년은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무거운 그림자가 왠지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이윽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의원 황봉삼이 이덕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옥년은 처음에는 일에 왕진을 온 것이려니 하였지요. 황봉삼은 말없이 옥년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빛을 찬찬히 살폈지요. 진맥을 마친 황봉삼의 표정이 무거워지는 것을 옥녀는 느꼈습니다. 허나 황봉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이덕문에게 눈짓 하나를 건넸고 두 사람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옥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바깥에서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낮은 담장 아래 나란히 선 이덕문과 황봉삼. 황봉삼이 무언가를 말하였고 이덕문은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다만 황봉삼의 말이 끝났을 때 이덕문이 짧게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을 창수가 먼 발치에서 보았습니다. 황봉삼이 돌아간 뒤 이덕문은 오래도록 마당에 혼자 서 있었지요. 차디찬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은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으니 그날 밤 옥녀는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느끼며 생각하였지요. 의원 어른의 표정이 왜 그리 무거웠을까? 시아버지는 왜 그리 오래 마당에 서 계셨을까? 허나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옥년이 자리에 누운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매서웠지요. 옥년은 이불을 여미며 기침을 눌렀습니다. 복동이가 건넌방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술래가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그 뒤를 따랐지요. 서방님은 아직 바깥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으며 생각하였지요.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되는데. 허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지요. 시아버지 이덕문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년은 얼른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요. 허나 이덕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옥년의 앞에 서서 말없이 내려다보았지요. 그 눈빛이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차갑기는 늘 그러하였으나 그날은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옥년은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덕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일의 시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지요. 옥년은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아버님. 이덕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병든 몸으로 이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옥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잘못 들은 것인가 하였으니. 허나 이덕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사옵니까? 쓸모없는 사람을 먹이고 재울 여유가 없다. 더 말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덕문은 돌아섰고 방문은 닫혔지요. 옥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 같았지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창수가 달려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년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으면 얼마든지. 시끄럽다. 아버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이덕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창수의 말문을 막아버렸지요.
창수는 주먹을 쥐고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술래는 부엌 앞에서 앞치마를 움켜쥔 채 눈물을 삼켰지요. 감히 서방에게 대들 수 없었습니다. 마당 안에 찬바람만이 가득하였지요. 옥녀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빗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복동이가 건넌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었지요. 옥녀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았으나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녀는 건넌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복동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옥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에 손을 가져다 댔지요. 따뜻하였습니다. 복동아.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녀는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창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손을 붙잡았지요. 옥년아,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말씀드려 볼게. 제발 기다려. 서방님. 옥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수가 멈추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옥년은 그 손을 살며시 풀고 대문 밖으로 나섰지요. 사르래는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옥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허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디찬 바람 속에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이내 식어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시각 이덕무는 사랑채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 위에 놓인 찻잔이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 찻잔을 바라보는 이덕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날 오후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든 며느리를 내쫓은 냉혹한 시아버지, 그것이 이덕문에게 붙은 이름이었으니. 허나 이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지요. 옥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지요.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나 발을 멈출 수 없었지요. 친정까지는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녀는 속으로 되뇌었지요. 아버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허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믿기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길 위로 옥년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에 덮여 사라졌지요. 친정집 대문 앞에 옥년이 당도하였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흩날렸고 옥년의 얼굴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지요. 보따리를 든 손이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옥년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 시집간 딸이 쫓겨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 것인지. 결국 옥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지요. 어머니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쌓인 딸의 어깨를 손에 든 보따리를 순식간에 훑어보았지요. 딸이 왜 이 시각에 홀로 이곳에 서 있는지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옥년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년은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애써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옥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 복순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복순은 딸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년이 물 한 모금을 넘기는 것을 지켜보던 복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지요. 딸의 얼굴빛이 너무도 창백하였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복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옥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사실을 고하였지요. 시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 하였다고, 병든 몸으로 쓸모가 없다 하였다고, 복동이는 시댁에 남겨두고 왔다고. 말을 이어가던 옥년의 목소리가 끝에 가서 작아졌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병든 몸이라 쓸모가 없다고?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갓아이를 낳고 몸조리도 못한 아이를 내쫓다니. 그것도 이 엄동설 안에 아이까지 빼앗아 놓고서. 어머니. 이덕문이 그 영감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복수는 씩씩거리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달려가겠다 하였고 마을 어른들을 불러 따지겠다 하였지요. 옥년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이라니 내가 어떻게 진정하라는 말이냐? 시아버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복수는 딸의 말에 어이가 없는 듯 멈추어 섰습니다. 이유,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러느냐? 병든 며느리를 갓난아이와 생이별시켜 내쫓는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어? 옥년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옥년 자신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시아버지가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일에 과묵하고 차가운 어른이었지만 한 번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없었지요. 그 굳은 얼굴 뒤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딸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녹여라. 얼굴이 그게 뭐냐. 그날 밤 옥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으나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복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배가 고파 울고 있을 것이었지요. 시어머니 술래가 달래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생각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을 더 미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버님은 지금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 옥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아버님께 이유가 있으실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허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바람 소리가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귀 뒤로 흘러내렸지요. 한편 시댁에서는 창수가 아버지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지켰지요.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신 겁니까? 옥년이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물거릴 뿐 창수는
이마를 마루에 대었습니다. 아버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들어가 자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창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지요. 허나 그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덕문의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덕문은 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무릎 위에서 쥐어졌다 풀렸습니다. 그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다만 날이 밝아올 무렵 이덕문이 조용히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니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옥년의 몸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았지요. 아침마다 기침이 심해졌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돌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하였지요. 미음을 끓이고 약재를 다리고 밤이면 딸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허나 딸의 얼굴빛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니 복수는 속으로 애가 타는 것이었지요. 옥년아, 오늘은 좀 어떠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옥년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허나 복수는 알고 있었지요. 딸이 괜찮다고 할수록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병든 며느리를 갓난아이와 생이별시켜 내쫓은 냉혹한 시아버지. 이덕문의 이름 앞에 붙은 말이었지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는 이덕문의 집 앞을 지나다 일부러 큰 소리로 욕을 뱉기도 하였으니 복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도 하였지만 딸 생각에 도리어 눈물이 났지요. 한편 시댁에서는 창수가 매일같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옥년을 다시 데려오게 해달라고. 이유라도 말씀해달라고. 허나 이덕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창수는 결국 친정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옥년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지요. 옥년아. 옥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습니다. 창수가 손을 저었지요. 일어나지 마. 그냥 누워있거라. 창수는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옥년의 손을 잡고 말이 없었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옥년아.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서.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서방님. 옥년이 조용히 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잘 있지요? 창수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 처지보다 아이 걱정을 먼저 하는 아내가 너무도 안쓰러웠으니. 그럼, 잘 있지. 어머니가 잘 봐주고 계시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돌아간 뒤 옥년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다 문득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차갑고 굳은 그 얼굴이. 허나 이상하게도 원망이 먼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 하고 옥년은 생각하였지요. 쫓겨난 것이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동이와 생이별한 것이 슬프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요.
허나 그 억울함 뒤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의원 황봉삼을 데리고 와 진맥을 시키던 날, 담장 아래서 두 사람이 나누던 그 무거운 침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낯선 이가 친정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옥년이 나가보니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작은 체구였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하였지요. 노인은 옥년을 보자 아무 말 없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전해드리라 하였습니다. 누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돌아서서 가버렸지요. 옥년은 보따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약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작은 서찰 하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옥년은 서찰을 펼쳤지요. 거기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향볕이 드는 곳에 머물며 이 약을 다려 드시오. 찬바람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허나 옥년은 그 글씨체를 알고 있었으니 시댁 사랑채 벽에 걸린 족자의 글씨와 똑같은 손길이었습니다. 옥년은 서찰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분명 시아버님이 보낸 것이었지요. 허나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쫓아내고서 약을 보내는 것인지,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리 하시는 것인지. 옥년은 서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의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동이가 보고 싶은 것도 서방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도 여전하였지요. 허나 그 눈물 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님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년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믿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복순이 돌아왔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본 복순의 눈이 커졌지요. 이게 뭐냐? 어디서 난 거냐?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 말하였습니다. 누가 전해줬어요. 보낸 이는 모르겠어요. 복순은 약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약재가 아니었지요. 구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순은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약재를 정성스레 다리면서 혼자 생각하였지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온 것인지 복순도 어렴풋이 짐작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짐작이 맞다 하더라도 당장 분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았지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옥년은 날마다 약을 다려 먹었지요. 친정집은 남향이었습니다. 볕이 잘 들었고 바람이 덜하였지요. 시댁과는 달랐습니다. 시댁은 북향이어서 겨울이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았지요. 옥년은 그것을 시집 온 첫해 겨울에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볕을 쬐며 며칠을 지내자 기침이 조금 줄었습니다. 기운도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았지요. 옥년은 그것을 느끼며 가만히 생각하였습니다. 남향, 볕, 따뜻한 곳. 시아버님이 서찰에 쓴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말들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옥년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지요. 시아버님,
하고 속으로 불렀습니다. 아직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알게 될 날이 올 것 같았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옥년의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밥을 먹으면 기운이 돌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보다 숨이 편한 것이 느껴졌지요. 어머니 복수는 그것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이고 찬바람이 드는 날이면 문을 꼭꼭 닫았지요. 딸이 괜찮다 하여도 복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머니, 오늘은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바깥바람은 쐬지 마라. 아직 이르다. 봄이 다 됐는데요. 봄이 뭐가 봄이야.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옥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지요. 그 무렵 창수가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창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지요. 옥년은 그런 서방님을 보며 괜찮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창수는 한참을 아내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였지요. 복동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많이 컸어. 벌써 웃기도 하더라고. 옥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웃기 시작하였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것이었지요. 그 첫 웃음을 곁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새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네요. 곧 데려올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창수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지요. 옥년은 그것을 느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창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하셔. 말씀이 없으시고. 창수가 돌아간 날 저녁, 옥년은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다. 창수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쫓아내고 약을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어른. 옥년은 그 서찰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는 짧은 글이었지요. 남향볕이 드는 곳에 머물며 이 약을 다려 드시오. 찬바람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오. 옥년은 그 글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남향, 볕, 따뜻한 곳. 이 말들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지요. 시댁은 북향이었습니다. 겨울이면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았지요. 그곳에서 병든 몸으로 겨울을 났다면 옥년은 생각을 더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이었지요. 시아버님이 알고 계셨던 것일까? 어쩌면 처음부터. 날이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고 마당 귀퉁이에 쌓인 눈이 조금씩 줄어들었지요. 옥년은 복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당에 나와 볕을 쬐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 위로 쏟아지는 것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지요. 옥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요. 기침이 많이 줄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울 수 있게 되었고 혼자 마당을 거닐어도 숨이 차지 않았지요. 복수는 그것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년도 웃었지요. 그 웃음이 오래전 시집가던 날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마당을 쓸다가
대문 앞에 무언가가 놓인 것을 발견하였지요.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저번과 같은 방식이었지요. 보낸 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보따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옥녀는 그것을 보자 말없이 천천히 풀었지요. 이번에도 약재와 함께 작은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 들었소. 찬 것은 아직 삼가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녀는 그 짧은 글을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 복순이 옆에서 보따리를 들여다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그 어른이 보낸 거냐?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눈에 그렁그렁 맺히는 눈물이 대답이었지요. 복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으니 봄이 깊어졌습니다. 옥녀는 이제 혼자 장터 어귀까지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복수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겨울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겨울을 넘긴 것이었으니. 옥녀는 어느 볕 좋은 오후 마당에 앉아 복동이에게 입힐 작은 저고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지요. 바느질을 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으니 옥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시아버님, 감사합니다라고. 아직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지요. 그 무렵 시댁에서는 이덕문이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창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아침 마당을 거닐다 꼭 한 번씩 남쪽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었으니 옥년의 친정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창수는 그것을 보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수가 친정집에 들렀다가 옥년의 모습을 보고 멈추어 섰지요.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이 살아 있었지요. 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웃는 것을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옥년이 고개를 들어 서방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지요. 서방님, 오셨어요? 창수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지요.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수가 친정집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품에 포대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대기 안에서 작은 손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니 옥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동이? 창수가 말없이 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지요. 복동이는 엄마를 알아보는지 모르는지 동그란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방긋 웃었습니다. 옥년은 그 순간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지요.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복동아, 복동아. 복수는 그 모습을 부엌 앞에서 바라보다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수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한동안 마당 안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꽃잎 몇 장이 흩날렸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옥년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셨어요?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복동이를 데려가라 하셨어. 말씀은 그것뿐이었어. 옥년은 아이를 아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보내셨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를 재우고 나서 옥년이 마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 창수가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사실 오늘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어. 옥년이 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황봉삼 어른한테 들으셨대. 네, 폐가 많이 상했다고. 이 집에서 북향 찬바람 맞으며 겨울을 나면 버티기 어렵다고. 옥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신 거야. 내가 착한 사람이라 쫓겨나지 않으면 절대 제 발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아셨던 거지.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그 말들이 하나씩 가슴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향볕이 드는 곳. 찬바람을 피하시오. 보낸 이의 이름 없이 건네온 약재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어지는 것이었으니. 게으르고 쓸모없다고 하신 말씀도 내가 억울해서라도 나가도록 하신 거야. 옥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창수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조용히 불어왔지요. 이윽고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소리도 없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옥년 자신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었으니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히 막혀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악역을 자처하셨구나.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며느리 하나를 살리려 하셨구나. 옥년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그 생각이 미치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은 창수에게 말하였지요. 서방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습니다. 창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괜찮겠어. 몸은 괜찮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복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대하였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그 어른 얼굴을 왜 보러 가느냐고. 허나 딸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그 눈빛이 원망을 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복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은 봄볕이 가득하였습니다. 옥년은 복동이를 안고 창수와 나란히 걸었지요. 몇 달 전 눈보라를 헤치며 혼자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으니 시댁 대문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창수가 먼저 들어서려 하자 옥년이 멈추었지요. 잠깐 하고 말하였습니다. 옥년은 대문 앞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지요. 마당에 이덕문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옥년도 말이 없었습니다. 옥년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를 안은 채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이덕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지요.
이덕무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동이를 받아 안았지요. 손자를 바라보는 그 굳은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기쁨인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잘 왔다. 단 3글자였습니다. 허나 옥녀는 그 3글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았지요.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밥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으니 복동이는 순례의 품에서 까르르 웃었고 창수는 그 소리에 따라 웃었습니다. 옥녀는 밥을 먹다가 문득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이덕무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지요. 허나 그 얼굴이 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지요. 그저 말이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옥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속으로 다시 한 번 되뇌었지요. 밥상이 물려나간 뒤였습니다. 창수가 조심스레 아버지 앞에 앉았지요. 아버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덕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옥년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덕문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말했으면 옥년이가 나갔겠느냐. 창수가 멈추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 집을 나설 사람이 아니잖느냐. 모질게 내쫓아야 제 발로 나가는 사람이었어. 마당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옥녀는 건넌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를 아는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덕무는 홀로 마당에 나왔습니다. 봄밤의 하늘이 맑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이덕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으니 그 얼굴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등이 전보다 조금은 가벼워 보였지요. 무거운 짐을 오래 지고 있다가 비로소 내려놓은 사람처럼 마당 귀퉁이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었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옥녀는 시댁으로 돌아온 뒤로 날마다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지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복동이를 안아 달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겨울 내내 자리에 누워 기침을 하던 때와는 전혀 달랐지요. 순례는 며느리가 마당을 거니는 것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하였지요. 옥년이 시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허나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요. 어떤 이는 병이 나았나 보다 하며 무심히 넘겼고, 어떤 이는 쫓아냈다가 다시 들였으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덕문을 여전히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이덕문의 이름은 여전히 차갑게 불렸지요. 그 냉혹한 영감, 며느리 다시 들였다더군. 그러게 병든 며느리 내쫓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참 모질기도 하지. 이덕문은 그런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리를 보고 돌아올 뿐이었지요. 창수는 그것이 못내 속상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앞에 앉아 말하였지요. 아버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덕무는 찻잔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옥년이가 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아버지, 체면이 밥 먹여주냐. 창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덕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지요. 사람들 입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치는 법이다. 괜히 나서서 떠들 것 없어. 옥년은 그 이야기를 나중에 창수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복동이를 재우다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옥년이가 살면 그만이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왜 그토록 말이 없는 어른이신가 하고 옥년은 생각하였지요. 속에 품은 것이 이렇게 깊은데 왜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걸까? 허나 그것이 바로 이덕문이라는 사람이었지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 어른의 방식이었습니다. 옥년은 자고 있는 복동이의 볼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지요. 상을 차리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직접 들고 사랑채로 향하였습니다. 원래 순례가 하던 일이었지요. 옥년은 사랑채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이덕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년을 보자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옥년은 밥상을 내려놓고 단정히 앉았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시지요. 이덕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옥년도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그저 공손히 앉아 시아버지가 수저를 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덕문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말없이 수저를 들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 옥년은 매일 아침 사랑채의 밥상을 날랐으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년이 장터에 나갔다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저기 이덕문 영감네 며느리 아니냐. 맞아.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그 아이. 참 가엾어라. 시아버지 잘못 만나서. 옥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보리를 보았지요. 허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아무 해명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새삼 가슴에 걸렸지요. 옥년은 대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생각하였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제가 잘 살아있는 것이 아버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일 것이라고.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옥년은 마당 그늘에 앉아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지요. 이덕문이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다 손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복동이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두 팔을 뻗었지요. 옥년은 아이를 안아 이덕문에게 건넸습니다. 이덕문은 말없이 손자를 받아 안았지요. 세 사람이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덕문은 손자를 보았고 옥년은 시아버지를 보았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고요함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순례가 옥년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옥년아, 영감이 요즘 밥을 잘 드시더라. 옥년은 빙긋 웃었지요. 그러하옵니까, 어머님. 내가 상을 올리고부터 그런 것 같아.
별 말씀은 없으시냐? 없으세요. 그냥 드시기만 하세요. 순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옥녀는 알 것 같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덕무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여름 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잔을 손에 쥔 채로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허나 이덕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으니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생각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살았다. 아이가 건강하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물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의원 황봉삼이 이덕문의 집을 찾아왔지요. 오랜만의 방문이었습니다. 황봉삼은 마당에서 복동이를 안고 있던 옥년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지요. 옥년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아진 것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언가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지셨군요, 옥년아 씨. 옥년은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덕분입니다, 어르신. 황봉삼은 빙긋 웃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 안에는 웃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옥년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황봉삼은 이덕문과 사랑채에서 한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고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옥년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두 어른이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으니 한참이 지나 황봉삼이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옥년이 차를 내오자 황봉삼은 툇마루에 앉아 천천히 찻잔을 들었지요. 그러다 옥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씨, 덕문이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가 엄동설한이었지요. 옥년은 말없이 황봉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맥을 하고 나서 내가 드린 말씀이 있었지요. 폐가 많이 상하셨다고. 북향찬 집에서 겨울을 나시면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옥년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미 창수에게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요. 허나 당사자인 황봉삼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그때 덕문의 얼굴을 나는 잊지 못하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저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알겠다 하였으니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황봉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지요. 덕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나는 그날 바로 알았습니다. 허나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옥년아 씨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옥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쥐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황봉삼이 계속하였습니다. 덕문이 그 겨울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나는 알지요.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끝까지 한마디 해명을 안 했으니 아버님이 해명을 하셨으면 제가 돌아오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옥년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황봉삼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지요. 그 어른은 그것까지 다 헤아리신 겁니다. 옥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참았지요. 황봉삼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사실을 말하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것은 옥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이덕문도 들었지요.
황봉삼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덕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봉삼이. 황봉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황봉삼은 피식 웃었지요. 이복의 덕문이 자네가 말리면 뭐하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걸세. 이덕문은 잠시 황봉삼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황봉삼은 그 닫힌 문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옥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채로. 이튿날부터 황봉삼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였습니다. 설마 그런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그냥 둘러대는 것 아니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황봉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직접 진맥을 하였고, 직접 보고 들은 말이라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는 그 무렵 마을 우물가에 나갔다가 예전과 다른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줄었지요. 어떤 안악은 옥년을 보고 눈을 마주치다가 살며시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습니다. 옥년은 그 작은 변화를 느끼며 가슴이 먹먹하였지요. 시아버님이 겨우내 혼자 감당하셨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년은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밥상을 들고 문을 두드렸지요. 아버님, 진지 드시지요. 들어오너라. 옥년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밥상을 내려놓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이덕문이 낮게 말하였지요. 황봉삼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이덕문은 수저를 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옥년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짧은 침묵 안에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이 있었지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밤이 깊었습니다. 황봉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덕문이 자네 참 고집도 세지. 그러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걸렸지요. 50년 지기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 한마디로 해명할 수 있었던 것을 끝끝내 하지 않고 혼자 감당한 그 친구의 얼굴이. 황봉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됐다 하고 생각하면서 여름밤 길을 걸었지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켠 감나무의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지요. 옥년은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떨어진 낙엽을 모았습니다. 몸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있었지요. 기침도 거의 가셨고 얼굴빛도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복동이는 날마다 쑥쑥 자랐지요. 이제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낯선 사람을 보면 방긋 웃는 것이 영락없이 아버지 창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시댁 안에는 오래간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허나 마을 안에서는 아직 술렁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황봉삼이 진실을 알린 뒤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지요. 대부분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덕문을 향한 손가락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덕문이 사랑채에서 나와 대문을 나서려는데 마을 사람 몇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평소 이덕문을
가장 심하게 욕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덕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냥 지나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중 한 명이 허리를 굽혔지요. 어르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덕무는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사람들을 한 번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마당에서 지켜보던 옥녀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사과를 받으면서도 별말 없이 걸어가시는 저 뒷모습이 꾸짖는 말 한마디보다 훨씬 깊은 것을 담고 있었으니 뒤이어 창수가 안채로 들어오며 옥년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금 아버지한테 마을 사람들이 사과하는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가시던데. 옥년은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님 방식이잖아요, 서방님. 창수는 잠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다 피식 웃었지요. 그러게. 말 한마디 없이 다 하시는 어른이야, 정말.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봉삼이 다시 이덕문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 몇이 함께였지요. 이덕문은 그들을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황봉삼이 나오면서 옥년에게 말하였지요. 마을 어른들이 덕문이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소. 오래 걸렸지만 이제 됐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였지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황봉삼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덕문이가 버텨주었으니 된 거지요. 사랑채 안에서는 이덕문이 마을 어른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사과의 말을 올렸지요. 이덕문은 그 말들을 듣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허나 모두가 돌아간 뒤 홀로 사랑채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쥔 그 얼굴이 평소보다 조금은 편안해 보였지요. 무거운 짐을 오래 지고 있다가 그 짐이 조금 가벼워진 사람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았지요. 술래는 가을 제철 음식으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복동이는 술래의 무릎에서 까르르 웃었고 창수는 그 소리에 따라 웃었지요. 옥녀는 밥을 먹다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덕문은 말없이 수저를 들고 있었지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허나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옥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덕문이 수저를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지요. 이덕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다시 수저를 들었지요. 허나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옥녀는 그것을 보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밥상이 물려나간 뒤였습니다. 이덕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돌아서서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이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이덕문이 말하였습니다. 고생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집온 일의 시아버지에게 처음 들어본 말이었지요.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큰지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수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옥년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지요. 그날 밤 이덕문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밤 하늘이 맑고 높았지요.
별이 총총하였습니다. 이덕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으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그의 발 앞에 내려앉았지요. 이덕무는 그것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표정이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같은 계절이었지요. 허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여도 옥녀는 자리에 눕지 않았지요.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복동이를 돌보고 사랑채에 밥상을 올렸습니다. 기침은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지요. 순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었으니 이덕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침묵이 예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지요. 어느 눈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이덕문이 마당에 나와 쌓인 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옥년이 사랑채에 밥상을 들고 나오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덕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작년 겨울 저 자리에서 무거운 결심을 하셨던 어른이었습니다. 옥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버님, 눈이 많이 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이덕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다 말없이 사랑채로 걸어 들어갔지요. 옥년은 그 뒤를 따르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님. 그 무렵 황봉삼이 또 한 번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덕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지요.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황봉삼은 찻집 한켠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지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요. 이덕문 어른이 병든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내보낸 것이었소. 북향집에서 겨울을 났다면 그 며느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지요. 한 젊은 안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하신 겁니까? 황봉삼은 잠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았다면 제 발로 집을 나서지 않았을 테니까요. 찻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달랐지요. 예전에는 이덕문을 욕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이 그런 분이셨구나. 참 대단한 어른이시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욕을 했어. 황봉삼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옥년이 우물가에 나갔다가 마을 안악 하나가 다가왔지요. 예전에 이덕문을 가장 심하게 욕하던 이 중 하나였습니다. 그 안악은 옥년 앞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제가 시아버님께 욕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년은 잠시 그 안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지요. 괜찮습니다. 그럴 만하셨지요. 안악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옥년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지요. 아버님도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그날 저녁 옥년은 이덕문에게 밥상을 올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덕문이 눈썹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옥년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물가에서 마을 안악이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덕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덕문은
수저를 들며 짧게 말하였지요. 쓸데없는 일이다. 옥녀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님. 이덕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허나 수저를 드는 그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옥녀는 그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덕문이 마당에 나와 손자 복동이를 업고 거닐고 있었지요. 복동이는 할아버지 등에서 까르르 웃으며 두 손을 뻗었습니다. 이덕문은 말이 없었지요. 허나 그 걸음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자가 흔들릴까봐, 추울까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이었지요. 창수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이 그 옆에 앉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는 마당에서 이덕문이 손자를 업고 걷고 있었지요. 창수가 낮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런 분이셨어.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부터 저런 분이셨습니다, 서방님.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앉았지요. 창수는 아내에게 국을 떠주었고 술래는 며느리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지요. 이덕무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상 안에 따뜻한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지요. 복동이가 갑자기 이덕문을 향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안기겠다는 것이었지요. 이덕문은 잠시 손자를 바라보다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복동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옹알이를 하였지요. 그 순간 이덕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허나 분명하게 웃고 있었지요. 술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옥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도 웃음도 아닌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지요. 아버님이 지키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밥상이 물려나가고 이덕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랑채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온 식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창수를, 술래를, 복동이를 그리고 옥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한번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옥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허나 이번에는 웃으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덕무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덕무는 찻잔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그 촛불을 바라보았지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황봉삼에게 며느리의 병을 전해 듣던 날이, 모질게 내쫓을 결심을 하던 날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등으로 받으며 혼자 서 있던 날들이 스쳐갔지요. 이덕무는 천천히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잘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으니.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이덕문의 얼굴에 촛불빛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공간의 작은 기적 같은 하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